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저녁 11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77.5K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쇼키즈가 발생을 하면서 79K까지 거의 80K 구간까지 근접을 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상승 국면을 좀 맞이하고 있죠.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약 보합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 시간에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요 제저 구매 관리 지수 S&P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 해당 지표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S&P 미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를 보시면 결과가 54가 나왔어요. A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처럼 이 데이터도 0부터 100까지를 나타내는데, 볼까요? S&P 글로벌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30개 산업 분야의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다. 그리고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처럼 0에서 100까지 숫자로 표시가 되고,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또 50 미만이면 전월 대비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지금 현재 54가 나왔어요. 근래 들어서 가장 최고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ISM PMI 제조업 구매 지수를 보고 있었는데, 해당 확장 국면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경기 확장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해당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제조업 구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소매 기업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죠. 그런 불안감으로 구매 기업 측에서 물건을 먼저 좀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오늘 발표된 이 4월 PMI 지수가 큰 폭의 상승한 이유도 공급이 좀 부족하다. 제조업 경기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해당 지표가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 저희가 공부했다시피 이 확장 국면에 있을 때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장이 왔었고, 마찬가지로 17, 18년에도 이런 확장 국면에 있을 때 큰 불장이 왔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년부터 시작된 해당 구간까지에는 경기 확장세가 없었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 이론보다도 이 경기 확장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가격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을 못했다라는 의견으로 종합을 할 수가 있었죠. 라울팔이 작년에 처음 제시를 했었고, 조 코아남도 이런 해당 이 유동성 사이클에 더 믿음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 든 2026년을 저 코아남은 굉장히 큰 우리 암호화폐 시장과 비트코인의 빅 시즌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고 갈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20주 이평선 돌파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력하게 그동안 보고 있었던 75와 76K를 한 번에 뚫어버렸어요. 다음에 이 구간 80K를 앞두고 현재 대치 중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란색 200주 이평선 부근에서 못 사셨던 분들, 그리고 4년 전 가격인 69.2K를 기준으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동안에는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이 76K였죠. 그동안 우리가 못 뚫고 있었던 이 부분 76과 75K의 지지 테스트가 나올 때 그때 매수를 시도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코아남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4년 주기 사이클을 토대로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를 여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 하반기에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고 2027년부터 회복하는 장이 나온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 코아남은 이미 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26년 한 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가 있고 또 4년 주기 사이클을 보시는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각자 개인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판단으로 자본시장 투자를 임해야겠죠. 결론적으로 저 코아남은 현재 바닥을 이미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RSI를 보셔도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모든 지표가 경기 확장, RSI, 그 다음에 차트 또한 지금 이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예상을 해보건대 이 해당 두 번째 구간, 80에서 이제 100K를 앞두는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의 상승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전에 물론 75와 76K에 대한 리테스트가 진행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나서는 이 해당 매물대가 두꺼웠죠. 약 2달간에 걸친 이 두 번째 구간, 10월 달부터 하락하면서 머물렀던 이 구간에서는 잠시 가격이 정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치고
126K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있는 게 저 코아남의 26년도의 큰 관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야만 해요. 다른 암호화폐보다도 비트코인이 큰 강세를 보여야 하고, 어제도 제가 미증시 라이브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은 왜 안 올라가요? 또 비트코인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왜 이럴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실시간 채팅으로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모든 암호화폐가 다 따라 올라간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희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공부를 하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전체 시장 장악력이 높아지면 일단 알트코인들은 위축이 됩니다. 물론 상승하는 동안에 같이 상승을 하겠지만 그 상승폭이 비트코인에 미치지 못해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 강세인 지금 시기죠.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들어오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해당 갭만큼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이 먼저 따라 붙을 것이고, 그 이후에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기타 알트코인들이 다 그 갭을 메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도미넌스가 주요 이평선들을 다 돌파를 했고, 그리고 추세선을 보셔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예요. 도미넌스를 일반 차트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차트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땐 상승 국면에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해당 63, 요 고점, 저항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큰 폭의 우리가 기대하는 100%, 200% 이런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을 응원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현물 ETF 유입량 현황을 좀 볼까 해요. 이제 체킹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죠. 비트코인을 보시면 월봉으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유입량이 4개월 연속 순 유출이 나오다가 2달 연속 순 유입량으로 변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비트코인의 큰 하락을 겪었다고 느꼈지만 ETF 상으로는 이 그림의 차트에 보시다시피 큰 유출량이 발생이 안 됐죠. 기존에 있던 물량 자체를 유지하는 수준이었고 다시 한번 ETF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라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만 그러냐? 이더리움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더리움도 월봉으로 보시면 5개월 동안 순 유출을 기록하다가 점점 유출세가 줄어들었었죠. 줄어들고 다시 이번 달 4월부터 순 유입으로 돌아섰다. 털 어라운드가 된 거죠.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은 현물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 국내에서 많이 인기가 있죠. 리플 코인의 ETF 유입량을 보셔도 26년도 전체를 보시면 유입량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유입량도 없었고 유출도 없었고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4월부터 유입량이 붙고 있다. 월봉으로 보셔도 최초 ETF 상장 이후에 4개월 연속 유입량, 그 다음에 3월만 유출이 있었네요. 그리고 4월에 다시 한번 순유입. 따라서 XRP 쪽의 ETF도 계속적으로 유입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상단에 메뉴에 많은 코인들이 있어요. ETF에. 지금 현재는 솔라나도 있고요. 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 헤데라,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폴카닥 이렇게 지금 현재 현물 ETF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미국에 상장이 돼 있는데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ETF에 관련된 상품을 투자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메이저 코인에 가깝게 투자하시는 길이겠죠. 그래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솔라나 한 번 더 보시면 솔라나는 월봉으로 봤을 때는 순 유출이 기록한 적이 없네요. 계속적으로 순 유입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가격에 상관없이 ETF는 계속적으로 순유입이 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소소밸류라는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서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것도 암호화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썸네일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미국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X에서 이 비트코인 매거진 뉴스에서 나온 속보를 보고 이게 맞나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정보들을 찾고 있었는데 일단은 이 해당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아줬어요. 79,000달러를 돌파를 했던 건
이 내용 때문이냐, 또 어떤 분은 비트코인은 가격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좋은 예다. 그 다음에 군사 보안에 사용하는 것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입증하는 사례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댓글들도 지금 달려 있었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저녁 8시 52분에 코인데스크에서 공식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파파로 제독이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구든이라는 의원이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고 이분의 홈페이지에 지금 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청문회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파파로 제독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신문에서 미군이 네트워크 보안 및 보호를 위해 비트코인 노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라고 써져 있죠. 비트코인 노드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노드로 검증을 하죠. 네트워크 자체가. 그래서 그 노드는 여러분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기관의 컴퓨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의 검증을 통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더 강력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드를 저도 실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 노드를 설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코어라는 곳인데 이 곳에서 이 노드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그 노드의 검증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청문회가 됐었냐. 구든 의원이 먼저 물어봤어요. 중국은 19만 개, 미국은 32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 추정을 했는데 디지털 경쟁 시대에서 금이나 석유 같은 다른 전략 차원처럼 비트코인 분야에서도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파바로 제독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죠. 그냥 호응을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 노드를 직접 미군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파바로 제독은 이 작업 증명 방식에 대한 네트워크 보안 및 군사력 투사를 위한 추가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재정적 측면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투자나 채굴이나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콜,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미국이 지금 현재 전략 비축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든 의원이 또 얘기해요. 비트코인 디지털 재산권 확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파바로 제독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비트코인의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달러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니어스 법안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데 있어서 큰 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파바로 제독이 얘기하는 게 현재 저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 및 운영 테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 및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략 비축이 되는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도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중국이 절대 강자였죠. 중국에는 많은 채굴 회사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보안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미군에서는 직접 노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이 구든 의원이 갑자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 구든 의원 자체가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하고 확대하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 전략자산으로 지금 기대받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군 군사 청문회에서 미국 제독한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 자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인데 지금 현재 암호화폐 투자 분위기가 불장의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바닥권 추세를 넘어가기 위한 충분한 재료로 쓰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서요. 코인리스 속보들을 쭉 보시면 대부분 오늘 나온 속보들은 이 8만 달러에서 저항에 직면했다. 8만 달러에서 돌파 흐름 확신 못해. 이 8만 달러에서 지금 숏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락에 그동안 익숙해져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상승할 때마다
하락을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숏 물량 청산지도예요. 코인글래스에 지금 800M 숏 물량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롱 물량은 30M밖에 안 돼요. 약 20배가 넘는 지금 금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 오렌지색 막대는 100배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70, 80K 부근에다가 이렇게 100배 레버리지 청산 물량을 다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80K가 돌파되면 다 청산되는 물량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산 시트맵을 보셔도 이 노란색 띠, 해당 노란색 띠가 이제 청산 물량 매물대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이 48시간 기준에도 이 80K 부분에 노란색 띠가 굉장히 짙게 쳐져 있어요. 많은 숏 물량들이, 청산 물량들이 여기에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캔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란색 부분에 근접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차트로 보시면 이 하나의 이 박스권에서 최상단을 지금 80K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빠지면 이 하단 60K까지 20% 이상 먹을 수 있는 폭을 보는 거죠. 물론 이런 폭을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한 근거는 4년 주기 사이클이 근거가 되는 거죠. 아직은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할 시기가 아니고 빙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이 바닥권을 형성하는 부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은 늘 이런 숏 물량들을 모았다가 한 번에 청산시키면서 큰 폭의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지금 모두가 숏을 보기 굉장히 좋은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75K, 74K, 76K 이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숏을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최상단 위치에 지금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숏들을 많이 보고 계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 코아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5월로 연기가 됐다는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이 멀린 트레이더님도 얘기하는 게 이 코인베이스 이 한 기업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수익으로 연간 13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돈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 부분에 대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법안에 넣자라는 내용을 이 코인베이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기존 은행권들은 그런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전통적인 은행에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는 부분을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되면서 이 코인베이스 또한 이 정치권의 로비를 굉장히 많이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입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월가 은행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 정치권은 로비에 의해서 정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5월로 최종적으로 연기가 된 것 같고요. 그 모레로 상원 의원도 이분은 이제 반대로 은행권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혁신을 시작하라 라고 은행을 또 저격을 하죠. 아무래도 코인베이스의 후원을 좀 받으신 의원님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5월로 연기가 됐고, 원래는 4월 말 중에 허용이 됐어야 하지만 5월로 연기가 됨으로써 우리 비트코인의 큰 상승,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큰 상승은 5월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동성도 그동안 체크를 많이 했었죠. 연준의 유동성. 그다음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 여름부터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확장 지수가 오늘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5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미국의 금리 자체는 높아요. 기존의 저금리에서 대불장이 왔던 그 시장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제조 확장 지수가 점점 확장이 되면 사실상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겠죠.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25년 10월부터 엄청난 비난과 놀림을 받고 또 소외를 받았던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아직도 남아서 견디고 있고, 또 이 암호화폐를 그런 시기에 매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런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코아남도 이런 투자를 원합니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시장, 이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앞으로는 큰 상승이 예견돼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시장을 좀 더 바라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